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초대석 시간입니다.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흥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정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죠. 예,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약 복용할 때 약은 뭐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 점심 때 먹어야 되는지 저녁에 먹어야 되는지 뭐 식전에 먹어야 되는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크로노테라피란 말도 했고 우리 생체 시계란 말도 했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 똑같은 그 맥락인데 약을 복용할 때 이 알코올 우리가 말하면 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첫째 이제 술이란 뭐고 그다음에 우리 술을 그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다음에 또 우리 술과 약하고 같이 겸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. 예, 알코올과 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이 알코올 이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.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. 그죠? 술 이러면 술인데 술 이러면 보통 우리가 에탄올 얘기하죠. 네. 이제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게 메탄올. 거기도 이제 물론 뭐 에탄올 성분 약간 섞인 게 주로 이제 그 소독약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먹질 않잖아요. 마시질 않죠. 그렇죠. 술 이러면 에탄올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. 예, 그러니까 에탄올과 메탄올로 알코올이 나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 에탄올 성분인 거고 그렇죠. 이제 메탄올 성분은 소독약 같은 데 쓰인다는 얘기네요. 뭐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리거 그 드링킹 에이지라는 거 있죠. 네. 혹시 기억하세요? 몇 살인지 텍사스 전국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. 텍사스에서 21살. 예. 21살 돼야지 이 알코올을 마실 수가 있다. 예. 그죠? 그러면 이제 이 알코올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약하고 비교할 때는 알코올도 하나의 말하자면 약이다 생각하면 돼요. 알코올도 약이다. 약이다. 예. 이제 그 말하자면 우울 이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더 걸리잖아요. 네. 우리 몸을 이 그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많이 마시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정신도 없어지고 취한다고 숨도 하잖아요. 차고 취하고 근데 그것이 적당히 마시면은 우리 간에서 해독을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. 네. 그리고 또 이래 보세요. 에이시안하고 외국 그 미국 사람들 비교할 때 미국 사람들은 술 마셔가지고 그냥 그 너무 취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그 인자도 관계 있는가 봐요. 그러니까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인자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더 세다. 예, 알코올 분해 효소도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다는 얘기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이제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알코올 마실 기회가 많잖아요. 뭐 이런 뭐 회시에 가도 그렇고 무슨 또 그 회합 같은 도 아니면 뭐 신년이다 망년이다 뭐 마실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그 술을 일단 마시게 되면은 우리 그 음식이 대사되는 과정을 똑같이 가잖아. 그죠? 예. 그러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어디 위에 도착한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그럼 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 흡수를 할까? 약 한 20%밖에 흡수를 안 해요. 예.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면 바로 소장으로 가요.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 혈관을 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간으로 가죠. 네. 그래서 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간에 들어가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이 알코올하고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그 산물이 알코올이 에탄올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좀 어려운 말인데 아세트알데하이드 네. 이 말은 좀 알아두시죠. 아세트알데하이드. 예. 근데 이것이 고로 딱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물질은 뭐냐면 굉장히 탁식이에요. 예. 그다음에 발암 물질. 그러면 이 물질이 우리 몸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요. 그렇죠. 독성이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바로 다른 물질로 또 바꿔요. 우리 몸에서 그 효소가 작용해 가지고 그 이 에시틱 애시드 그래가지고 에시틱 애시드가 다시 탄소, 물 이런 걸 분해돼 가지고 독소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
간에서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잖아요. 네. 근데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거기서 해독하는 이상으로 많이 마시면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과음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. 분해가 남는 게 있겠죠. 독성이. 그렇죠.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분해 요소가 텐이고 알코올이 텐이라면 딱딱해서 지로가 딱 되면 얼마나 좋아. 그러면 뭐 그 알코올에 대해서 행오버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무 과음을 하면 그보다 많아지면 그때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간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심장 쪽으로 이제 또 가요. 그 나머지들이 네. 심장하고 심장에서 폐로 가고. 그래서 우리가 입에 이렇게 후 이러면 알코올 냄새가 나잖아요. 그건 폐에 들어가서 그렇군요. 나오는 알코올 거예요. 성분이 폐까지 가서 그렇죠. 다 분해가 안 된 채. 예,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저기 심장으로 또 가요. 네. 그 심장에서 혈관이 우리 몸 전체를 돌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혈관 타고 어디로 가겠어요? 전신으로 가는데 특히 뇌로 가면은 이제 뇌에서 우리가 지금 뭐 취한다는 건 다 뇌 작용이지. 네. 그래갖고 어떤 때는 뭐 좀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 뇌에 들어가서 많은 작용을 해요. 이게. 그래서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사람들은 물론 뭐 유전인자도 있고 그 분해 능력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가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제대로 다른 그 우리 몸에 그 뭐냐 해를 주는 요소 말고 좀 이게 다른 물질로 바뀌게 해가 안 되잖아요. 예. 그 바뀌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분해가 다 안 됐군요. 잘 안 되는 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남아 있다는 것의 표시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.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모세혈관도 확장하고 뭐 이래 갖고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데 예. 얼굴이 붉어질 정도면 내가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분해할 수 있는 것보다 좀 과음했다 생각하면 되죠. 네. 그래서 이런 그 술을 마실 때 과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, 결과적으로는. 예?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지금 아셨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면 술이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? 술의 종류요. 아세요? 술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 발효가 되는 게 이 발효주가 있잖아요. 발효주. 네. 뭐 과실주 같은 게 발효주의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. 일종이겠죠? 사실은 그 기본. 네. 그러니까 이 과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알코올 농도가 뭐 한 8% 많아야 한 12%. 근데 예. 지금 포도주 같은 거를 보면 어떤 거는 12% 넘지는 않아요. 예. 근데 그건 그 이상 더 못하는 거야. 예. 거기서.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. 그래도 다른 술 종류에 비해서. 그런 게 발효주. 예, 발효주는. 근데 그게 기본이 돼서 발효주에 있는 알코올을 딱 증류를 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에 증류주요. 그렇지. 증류주라는 나오죠. 네. 거기에 이제 발효주에는 이제 우리 막걸리도 막걸리 같은 거 다 발효주. 예. 뭐 청주, 그다음에 뭐 포도주, 맥주 이런 것들이 거기다 뭐 맥주 같은 거는 거기다 호프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효모도 넣고 이래가지고 만들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발효주라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이 술을 다시 증류를 해서 퍼센트를 높이는 거죠. 예. 또 한 번 증류하고 또 한 번 증류하고 이래갖고 그다음에 증류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? 소주 같은 거. 예. 그래서 증류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높죠. 그렇겠네요. 높아요. 예. 그래서 이 높은 그거를 만들려면 증류를 자꾸 해야 되니까 소주 같은 거는 뭐를 증류해서 만들려면 청주. 막걸리 이렇게 밑에 보면 막걸리가 있고 그 위에 청주라고 하얗게 말하게 뜨는 거 있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청주인데 그거를 증류해서 만드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포도주는 꼬냑이라는 거 있죠. 꼬냑. 네. 이 블란스 가면은 그 꼬나크라는 집 마을이 있대.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꼬냑이라는데 이 포도주 같은 거는 포도주를 다시 증류해서 만든 게 꼬냑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중국 집에 가면은 많이 먹는 꼬량주. 예, 이거는 수수나 뭐 이런 것들도 증류해서 만들고. 예. 자, 그렇다면 이런 알코올, 술의 종류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은 민정 씨는 골치 아프다 이러면 뭘 먹어요? 아니 그러니까 가장 쉽게
머리 아플 때 뭐 진통제들 진통제 가장 많이들 드시지 않을까요?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? 이제 흔히 가면 애들이면 타레놀 먹잖아요. 예. 그렇죠? 근데 혹시 타레놀이 술하고 아주 이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? 타레놀. 어떤 관계가 있나요? 지금 이런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. 지난주인가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머전시 갔다 왔대요. 예. 왜 갔느냐 이랬더니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플러스 항상 머리가 아프면은 이분은 타레놀을 먹는 거야. 네. 타레놀을 먹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이머전시를 가게 된 건가요? 갔대. 처방약과 타이레놀을 같이 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몰랐지.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를 그냥 먹고 골이 아프니까 또 그걸 또 먹은 거예요. 타이레놀을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항상 약을 섞을 때는 알고 섞어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특히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은 물론 뭐 의사가 이제 처방해서 주니까 안심하고 이제 먹겠죠.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.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흔히 밖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을 같이 복용할 때는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예. 이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머전시까지 가게 된 건가요? 지금 보세요. 이제 타레놀하고 이거는 오버도스죠. 오버도스. 네. 타레놀은 옛날에는 용량이 많았어요. 근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용량을 줄여가지고 맥시멈 도세지라는 게 있어. 타레놀이. 네. 그래서 이것도 청취자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타레놀이 나오는 게 보통 325 하면 500이에요. 500 이러면 엑스트라 스트렝스로 나오거든요. 네. 그거를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총량 맥시멈 양이 3,000mg이에요. 예. 그러면 예를 들면 500ml 맥시멈을 먹었다. 6알이네요. 그 이상을 못 먹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것도 자주 먹는 게 아니고 6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니까. 예. 매 6시간마다 먹으라는 거예요. 예. 하나씩. 그러면 매 6시간마다 먹게 되면 하루에 몇 번 먹어요? 네 번을 먹게 되잖아요. 그럼 2알씩 먹는다 그러면 8개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맥시멈이 3,000이다. 그래서 이 타레놀은 우리 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. 네. 직접적인 간 데미지를 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진통제, 예를 들면 마약성 진통제는 거의 다 타레놀 성분이 들었어요. 예. 옛날에는 500ml씩 들었는데 그거를 제 생각에 한 3, 4년 전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300 한 알에 325 이상은 못 넣어요. 예. 그러면 거기도 타레놀 들었잖아. 근데 그걸 먹으면서 감기가 걸렸어. 그럼 또 감기약을 또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냥 막 살 수 있으니까. 네. 오버 더 카운터에서 뭐 살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감기약의 대부분 보면 뭐가 들어서 타레놀 들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오버도스가 된다는 거군요. 오버도스가 되죠. 그리고 특히 이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을 많이 먹어요. 뭐 이런 혈압약이다, 콜레스테롤, 당뇨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이 알코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예. 알코올. 그럼 이 알코올은 어떤 거냐면 먹으면은 약을 무용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그 약이 오래 머물게 만든다든가 네. 뭐 이래가지고 그 약이 효과가 제대로 나지를 못하는 거야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이랑 같이 먹거나 술을 먹은 뒤 얼마 안 있어 약을 먹었을 때는 그 약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. 거네요. 예를 들면은 알코올 우리 몸의 농도가 0.08이 아마 그거 넘으면 리갈이 넘는 거죠. 그러면 그것이 지로가 될 때까지는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. 예, 알코올 농도가. 네. 그리고 이 약 중에서 특히 그 신경 안정제, 네. 그다음에 또 뭐 항우울제,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, 혈압약 부시는 분들, 심장약 먹는 분들, 특히 간에 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간염 환자들, 예. 임산부들 이런 분들은 술 한 잔도
어떤 데는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술하고 약하고는 되도록이면은 같이 안 쓰는 게 좋고, 네. 그다음에 또 흔히 먹는 뭐 애드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그 위장에 데미지를 줘 위장 출혈도 생길 수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거 먹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더 묽어져 가지고 아니면은 위장에 데미지 줘 가지고 출혈이 생긴다. 예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알코올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처방약이든 오버 더 카운터든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. 예, 섞어서 드시면 안 되겠고요. 꼭 그 사전에 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. 내가 지금 약을 먹는데요. 오늘 딱 회식인데 딱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. 예. 그런데 그 한 잔이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네.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갈 때는 똑같은 의사한테 가면은 거기에 차트가 다 있으면 괜찮은데 딴 의사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자기가 먹는 약들을 리스트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. 네. 어떤 때는 컴바인 돼 가지고 잘못하면 안 썩고들 약을 같이 썩는 수도 있어. 예.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, 또 한 가지는 약국에 가면은 약사들한테 항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예. 우리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모든 자료들이 많으니까 네. 항상 우리의 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예, 약 드실 때 정말 잘 알고 또 복용하는 방법과 그 때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도 정용훈 원장님 알코올과 약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